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마디 자랑 때문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무의식 중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99%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연락이 뚝 끊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전한 한마디 기쁜 소식, 그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코 꺼낸 말 한 줄이 그 사람에게는 평생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었다는 걸.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그게 상처들 말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오늘은 절대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10가지.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유를 함께 짚어봅시다. 첫 번째, 자식 자랑.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아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박 씨는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장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중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 잘났다고 눈치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 들어 혼자가 된 친구들 앞에서 남편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은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재산 자랑. 박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신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피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이모는 자신의 남편이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가족 중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를 팔아야 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유용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자랑에만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산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의 재능을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고, 이는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늘 속의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재능을 쓰라고 했지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대다수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친구의 비밀을 퍼뜨리지 마세요. 비밀을 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나 치부라면 이 소식이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회자되는 순간 나는 그런 소문의 진원지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비밀은 더 큰 독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의도치 않게 분란에 휘말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낮추기 위해 나에 대한 험담이 많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동엽이 방송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만 그 욕을 전달해 주는 사람과는 다시 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른 채 살아가고,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못 본 척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와 계획을 남에게 일찍 말하지 마세요. 나의 목표와 계획을 들어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자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미리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뭘 하기도 전에 승리에 도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내 계획을 듣고 칭찬해 주는 것에 도취되어 실제로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과거를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프신가요?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시나요?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복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
내 가족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자식의 사생활을 인정해 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9번째,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세요.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게 됩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입니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도 분명 극복 가능합니다. 10번째, 나만의 철학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입니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런 말 법칙만 조심한다면 말년에 운이 살아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를 시간을 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색이 있었을 것이다. 낯설게 변해버린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 주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 주자.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마음을 더 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네 번째,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 주자. 다섯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자.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